10건의 1급 살인과 16건의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알렉 미나시안에게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오늘 재판관은 자폐증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정신장애가 될 수 있지만 미나시안이 범행 당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볼 근거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나시안은 정신과 의사에게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 기준에 반하고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재판관은 오랜 기간 범행을 준비한 미나시안이 분명 잘못인 줄 알았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70대 여성은 재판부 판결에 정의가 실현됐을 뿐이라며 평생 장애를 입는 자신은 행복하지도 고통이 끝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토 시장은 여성에 대한 혐오와 증오로 벌인 참극이 자폐라는 이름으로 용서돼서는 안 된다며 법원 판결에 손을 들었습니다. 앞서 미나시안 변호인 측이 자폐라는 정신장애를 들어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미나시안도 전혀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유죄가 선고되면서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미나시안에 대한 형량 공판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가석방 신청을 언제 허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나시안은 지난 2018년 4월 23일 낮 1시 놀수역 인도를 돌진해 한인 3명을 포함한 10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무궁화 한인요양원이 한인사회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아리랑 시니어센터는 리카 케어센터로부터 무궁화 장기요양원 인수권을 양도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매가는 리카가 낙찰받은 710만 달러의 입찰 과정과 이후 지출된 비용 15만 달러가 더해진 725만 달러입니다. 이 중에서 매매 계약금으로 102만 5천 달러를 지불했는데 이는 이전 모금에서 남은 82만 5천 달러와 한상훈, 정창헌, 조준상, 그리고 추진이와 미랄교회에서 기부받은 30만 달러로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향후 다운페이먼트와 취득세, 법률 비용 등의 매입 클로징 비용과 운영비 등으로 337만 5천 달러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이달 중순쯤 화상회의를 열어 매매 계약과 매매 클로징까지의 단계, 모금 운동 계획들을 한인 사회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제 첫걸음을 떼었다는 아리랑의 김도훈 이사는 지금까지 성원해준 한인 사회에 감사를 전하고 한인 노인들이 존경과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파트너 커뮤니티들과 협력해 모금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수위는 무궁화 요양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요양원 침상을 추가 배정받아 더 많은 무궁화 요양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토론토와 밴쿠버의 주택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온타리오주 토론토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월의 주택거래량은 1,970채로 전년 동기간보다 52.5% 급증했습니다. 콘도와 타운하우스 거래량이 크게 늘었고 반단독가 주택도 증가했습니다. 평균 거래 집값은 전년 대비 15%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905 지역의 단독과 반단독, 타운하우스 가격이 20% 넘게 상승했고 416 지역도 8에서 13% 정도 올랐는데 416 지역의 콘도가 유일하게 6.4% 떨어졌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부동산 트렌드가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데 지금처럼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 두 자릿수 집값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메트로 밴쿠버도 비슷합니다. 밴쿠버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거래량은 3,727건으로 1년 전보다 73.3% 증가했습니다. 구매자들이 몰리면서 평균 거래 가격도 108만 4천 달러로 올라 지난해보다 6.8%, 전달 대비 2.6% 높은 수준입니다. 메트로 밴쿠버에서는 첫 주택 구입자와 이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타운하우스가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고정모기지 금리가 소폭의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국립접종자문위원회가 접종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가운데 알버타와 온타리오주가 이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온주 정부는 60세에서 64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주력하고 BC주는 응급구조대나 공장 등의 필수 근로자, 교사 등에게 접종해 줄 계획입니다. 연방정부는 지금은 위원회 권고에 따르지만 각국의 연령대를 높이고 있어 이 결과에 따라 캐나다의 접종 연령도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까지 캐나다 전국에서 251만 7천여 명이 1회차분 백신을 맞았고 이 중 55만 1,022명은 2회차분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접종률은 유콘과 누나붓, 노스웨스트 준주가 가장 높고 알버타와 BC, 온주 순입니다. 한편 오늘 연방정부는 코로나 긴급재정 지원 중 임금 보조금과 임대료 지원, 락다운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한 어린이집에서 직원 2명이 연이어 코로나19에 감염돼 원생과 직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토론토 보건당국은 지난달 25일 스파다이나와 퀸스트리트 웨스트 인근에 있는 알렉산드라 파크 어린이집에서 직원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데 이어 3월 1일 두 번째 확진자가 나오자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모든 원생과 직원들을 자가격리시킨 뒤 의심 증상을 살필 것을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휴원하는 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정밀 소독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라쿤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라쿤에게 물렸거나 긁혔다는 피해 신고가 앞선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62% 증가했고 라쿤이 부상했다는 신고도 1년 전 4천여 건에서 13,000여 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는 1997년 이후 야생동물 광견병 사례는 나오지 않았으나 라쿤을 통한 광견병 전파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라쿤에게 먹이를 주거나 쓰다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고 만일 라쿤에게 공격을 받으면 상처 부위를 15분 이상 비누로 씻어주고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가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탓에 소득 손실에 직면한 세입자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상정한 연장 법안이 승인되면 오는 7월 10일로 예정된 임대료 동결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BC주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는 임대료 인상 상한을 현재 물가 상승률의 2%를 더하는 대신 물가 상승률만 반영할 방침이며 레노베이션을 통해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사전 허가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8명 늘고 2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프레이저 보건지역에서 249명, 밴쿠버 코스탈에서 137명이 나왔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10명대 증가를 보였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22건 늘어 BC주에서는 지금까지 총 182건이 확인됐습니다. 어제까지 BC 주민 28만 3,182명이 코로나 백신을 한 차례씩 맞았고 8만 6,537명은 2회차분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알버타주에서는 1회차 접종자인 27만 4,965명 중 8만 8,539명이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257명이 나온 알버타주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35건이 추가 확인돼 총 492건으로 늘었습니다.